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힐퍼민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해야 또 우리가 케어해드리는 또 회원분들, 또 환자분들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손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또 괜찮아져가지고 아무튼 어, 이런 직업이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제 직업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같은 이런 남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 음, 이런 같은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어,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몸을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그런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리뷰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참, 들으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영상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 완전 ASMR로 완전 제격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뭐,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강사로서는 이렇게 좀 딕션도 좋고, 이렇게 졸리지 않는 목소리여야 되는데, 음, 저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아무튼, 네, 또 아시는 분이, 어, 자기 전에 이걸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나랑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어, 잠 안 올 때 내 걸 들으면 잠이 좀 오겠는데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뭐, 근데 자기 전에 들으시면 이게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 16번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뭐, 댓글, 뭐, 구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어, 뭐,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또, 이렇게 댓글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16번째, 처음이, 표가 나와 있죠. 음, 저번에 몇 번째 리뷰, 초반 리뷰할 때 나왔던 표랑 좀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올렸고요. 음,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불균형에 대한 우리 인체 몸에 흔히 일어나는 불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어,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불균형을 아주 잘 정리한 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세한 패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장되거나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근육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차근차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TFL과 후중둔근입니다.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듯이 후중둔근은 이제 하체에 이렇게 체중이 실릴 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체에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골반이나 고관절이 위치가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벗어날수록 이 후중둔근 사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장요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장요근은 요추와 골반의 얼라이먼트를 모니터링하는 근육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정상 커브, 정상 로도시스를 만들어주는데 이 장요근이 이 모니터링 근육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이렇게 후방경사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로도시스 커브 그리고 골반의 중리 위치가 아니면 상하체의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원 조인트 머슬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골반이 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머슬들은 당연히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TFL과 같은 투 조인트 머슬이 대신 보상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둔근 대신 햄스트링, 장요근 대신 대퇴직근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과사용된 TFL을 매뉴얼 해주고 또 요추랑 골반의 정렬을 회복을 시켜서 실제로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사용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TFL과 후중둔근 모두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근육이지만 하체는 항상 CKC 상황에서의 기능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전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CKC 상황에서의 외전 근육은 하체에 체중이 실릴 때 골반을 지탱하는, 지지하는 역할로서 또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외전, OKC 상황에서의 그 외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체중이 실렸을 때 활성화되면서 골반의 기울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딱 지지할 수 있는 그 역할, 그게 평소 일상생활 할 때 고관절 외전 근육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OKC에서만 뭐 MMT가 높게 나온다고 근력이 좋게 나온다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MMT 그냥 이제 뭐 근력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능적인 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활성화될 정도로 골반과 허리의 교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는 체중이 실려도 후중둔근이 사용이 안 되고 오히려 체중이 실릴 때마다 TFL과 같은 근육들이 보상작용이 일으켜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골반의 틀어짐을 제 위치로 교정해서 다시 체중이 실릴 때 후중둔근이 사용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된다. 기능적인 몸으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고관절 내전근과 외전근입니다. 고관절의 내전근과 외전근은 이제 기능적으로 볼 때 서로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외전근보다 내전근이 우세해지면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절대 아니에요. 항상 체형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예외가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외전근이 더 우세하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전근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은 골반이 큰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불균형입니다. 골반이 넓기 때문에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모음하게 돼요. 평소에도 모음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분과 같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는 무릎이 이렇게 X다리 형태가 되겠죠. 골반이 크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모음 포지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외전 근육들, 이렇게 늘어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런 포지션 자체가. 반대로 내전근들은 단축되고 짧아지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을 평소에 하고 하체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단축되고 짧아져 있는 내전근과 같은 근육들이 늘어나 있는 외전근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은 생활하면서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더 불균형해지는 거죠. 또한 이런 불균형은 대퇴골두가 관절 Y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관절 찝힘 현상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외전근, 내전근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외전근을 강화, 내전근을 풀어주고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이 내전근, 외전근의 균형도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딥 로테이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깨로 치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와 같은 이 외전 근육들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기능을 되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제 어깨 전방할주 증후군이나 아니면 어깨도 로테이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테이터 커프를 되살려주고, 그래서 어깨의 이 로테이션 기능을 다시 되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같은 이 외전 근육들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야 이 어깨 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이 되살아난다. 이것과 같이 고관절도 딥 로테이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과 대둔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투 조인트 머슬이 원 조인트 머슬을 보상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대둔근이 아닌 햄스트링으로 힙 익스텐션을 만들어내면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 원 조인트가 아니라 투 조인트로 하게 되면 이 골두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있지 않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전방할주 증후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균형은 마찬가지로 대퇴골두의 센츄레이션을 저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진다. 이런 불균형은 대퇴골두를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을 만약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될 때 너무 햄스트링으로 보상작용을 많이 하니까 짧아지고 타이트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도 대퇴골두가 전방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도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안 나고 종아리만 느껴진다거나 종아리만 늘어난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백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면 이 오금 쪽만 늘어난다고 막 느낀다고. 오금 쪽으로만 늘어나는 느낌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오금 쪽이 늘어나 있는데 햄스트링 스트레칭 한답시고 이렇게 늘렸을 때 오히려 오금 쪽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도 이 그림처럼 허벅지 앞쪽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햄스트링이 실제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이렇게 대퇴골두가 전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해줘야 대퇴골두가 제 위치에서 햄스트링이 늘어남을 느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둔근도 이제 뭐 여기서는 햄스트링과 대둔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둔근도 어찌 보면 글로벌 머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조인트 머슬이긴 하지만 햄스트링보다는 고관절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둔근은 글로벌 머슬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방할추 증후군, 고관절 전방할추 증후군을 야기하는 근육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딥 로테이터가 활성화돼야 대퇴골두의 센츄레이션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을 가장 정교하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대둔근보다도 딥 로테이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둔근보다도 딥 로테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햄스트링보다는 대둔근이 잘하겠지만 대둔근보다는 딥 로테이터가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딥 로테이터로 컨트롤하는 몸이 그렇게 기능적인 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두 근육은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임상에서 자주 과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몸통으로 예를 들면 몸통의 안정화를 이제 복직근과 척추 기립근만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전력과 유사한 거죠. 그렇지만 이 두 근육 중에서도 대부분 햄스트링이 우세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햄스트링은 이제 무릎을 굽히는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피는 근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대인들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자세가 이 아래 그림처럼 무너지면서 골반이 후방경사되고 이런 자세는 햄스트링이 짧아지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지고 단축되기가 쉬운 거죠. 대퇴사두근의 경우는 보통 언제 활성화가 되냐? 바로 서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 물론 OKC 상황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근육이겠지만 우리는 하체는 항상 CKC 기능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CKC 기능, 하체가 체중이 실려 있을 때 활성화되는 건 대퇴사두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서 있을 때 대퇴사두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하체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근육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던 후중둔근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에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또 서 있어도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지 않고 서 있는, 마치 이렇게 스웨이백 자세로 이렇게 백리 형태로 이렇게 그냥 관절 잠가서 서 있게 되니까 대퇴사두근을 서 있어도 안 쓰고, 뭐 앉아 있을 때는 당연히 대퇴사두근이 써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퇴사두근이 사용이 될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약화가 되고, 현대인들은 또 이제 대퇴사두근이 약화되니까 무릎뼈 위치도 자꾸 바뀌어요. 대퇴사두근이 약화되면 무릎뼈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릎뼈가 위치가 바뀌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도 이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소리 나거나 락킹되고, 이 무릎을 굽히고 피는 움직임이 제한이 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텔라 텐던 쪽으로 이제 부하가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근도 투조인트 머슬이라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뭐 프록시말이냐, 뭐 미들 파트냐, 아니면 디지털 파트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퇴사두근이 기능이 점점 퇴화될수록 관절과 가까운 부분에 그 부하가 쏠리고 가중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퇴사두근이 잘 안 써지는 사람들, 파텔라 텐던 쪽으로 부하가 집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점점 프록시말 쪽에 대퇴사두근의 부하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적인 대퇴사두근이 어느 한쪽 파트, 뭐 디지털, 뭐 프록시말, 미들 중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체를 균형 있게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이지 못할수록 디지털 파트, 그리고 뭐 프록시말 파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기능적이지 못할수록 관절과 가까운 부위의 근육들이 과부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록시말 파트는 완전 그 찝히는 부분 쪽만 그럴 수 있고, 무릎 쪽으로는 완전 파텔라 텐던 쪽으로 부하가 가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중심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걸을 때 앞으로 체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몸은 체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는 게 많이 익숙한 상태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체중심의 이동, 우리가 평소에 체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걸을 때 앞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체중심이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걸을 때는. 그래서 우리 몸은 체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체중심이 앞으로 실리다가 중앙으로 왔다가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생활하면서 반복되다 보면 서 있기만 해도 이제 체중심이 전방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전방으로 쏠려서 문제지 후방으로 쏠려서 문제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앞으로 걷기 때문에 체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를 평소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서 있어도 전방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서 있을 때 이제 전방으로 쏠려 있는 체중심에 대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앵클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앵클 전략. 그러니까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앵클 스트레치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사람이 보통 전략을 세워요. 네, 여기 앵클 스트레치 나오죠? 앵클 스트레치, 포워드 스웨이. 그러니까 전방으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는 이 앵클 스트레치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이렉터 머슬, 허리, 그리고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후방 표면 근육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방 표면 근육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서 있기만 해도 활성화가 이제 과하게 일어나는 거죠. 체중이 전방으로, 체중심이 전방으로 쏠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방 표면 근육들 중에서 햄스트링이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계속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활성화되고 쉬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후방으로 체중심이 이동을 했다면 서 있는데 체중심이 자꾸 후방으로 쏠린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백워드 스웨이에서 쿼드리세스가 사용이 될 텐데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도 평소 대퇴사두근은 햄스트링보다 활성화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햄스트링보다는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대퇴 이두근과 딥 로테이터입니다. 저번에 이제 오다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마라톤 선수가 체중이 이제 하체에 체중 실릴 때마다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이제 호소하던 분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뛸 때마다 있는 분이에요. 마라톤 선수고. 그래서 이분의 틀어짐을 봤더니 고관절의 내외전 틀어짐, 그리고 경골의 외측 이동. 그래서 이런 틀어짐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런 틀어짐으로 인해서 고관절의 딥 로테이터가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내외전 틀어짐이 있고 그러면서 경골이 외측으로 이동이 이렇게 쏠려져 있기 때문에 딥 로테이터가 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딥 로테이터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서 대퇴 이두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라인을 보면 여기 대퇴 이두근이 곽인장돼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B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이 B그림을 잘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회원분들 볼 때, 이런 분들 보면, 아, 이분은 대퇴이두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이네. 바로 이게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대퇴이두근이 과하게 긴장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마라톤 선수처럼 대퇴이두근의 인서션 부위,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아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대퇴 이두근 딥 로테이터가 사용이 안 되고 대퇴 이두근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딥 로테이터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의 회로가 이렇게 쫙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골반과 고관절의 틀어짐은 원래 활성화돼야 되는 근육, 그러니까 딥 로테이터 같은 근육들이 아니라 다른 근육이 보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대퇴이두근 같은 근육들이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반이 고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활성화돼야 될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근육들이 보상하면서 과부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중립, 그리고 중립 안에서 기능적으로 근육들이 여러 근육들이 콜디네이션을 이루는 것인데 딥 로테이터를 활성화시키면서 대퇴이두근의 사용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경골의 외축 이동이 그렇게 되면 딥 로테이터가 활성화되면 이 F그림,
E 그림에서 F 그림으로 이동한 것처럼 딥 로테이터가 활성화되면 이 경골의 외측 이동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 이 무릎 바깥쪽 통증과 또 오다리가 교정이 되는 것처럼 대퇴이득을 그냥 아무리 풀어주고 막 과부하가 일어났네 대퇴이득은 풀어줘야겠다 막 폼롤러 해주고 뭐 마사지 해주고 매뉴얼 해줘도 이 딥 로테이터가 사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뭐 풀어줬던 대퇴이두근은 뭐 어느 순간 다시 돌출돼 있고 과부하되어 있을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치료를 바라보고 또 문제를 파악할 줄 알고 또 그걸 해결해 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퇴이두근, 과부하된 대퇴이두근만 풀어서 될 게 아니다.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패턴을 만들어줘야 자연스럽게 대퇴이두근은 정상 톤으로 내려가게 되고 딥 로테이터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게 이제 딥 로테이터잖아요. 이 근육이 이 고관절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골반 고관절이 틀어지면서 얘가 못하고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이두근이잖아요. 이런 애가 고관절을 막 좌지우지 움직이게 하니까 여기 붙어있는 이 손잡이가 아플 수밖에 없죠. 이 고관절을 얘로 컨트롤 한다는 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리고 엄청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엄청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 관절을 움직이는데 이 근육, 이 큰 근육 그리고 이 튜조인트 근육을 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컨트롤 한다는 게 엄청 비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골반과 고관절의 중립을 우리가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 교정을 시켜주면서 이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능적인 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로 이너 햄스트링과 아우터 햄스트링입니다. 그림 보면은 다 이게 지금 햄스트링 파열된 운동선수들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 다 내측에 이 파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측 햄스트링이 파열되는 상황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만 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햄스트링 좌상 입은 사람들 사진 보면 다 내측 햄스트링이 좌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햄스트링 파열이. 그런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외측이 파열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간단해요. 고관절이 내외전 틀어짐이 흔하게 일어나는 틀어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이 너무나 흔하게 이런 틀어짐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이 내외전되면서 무너지게 되면 체중이 실릴 때 아까도 말했듯이 후중둔근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면서 체중이 실리면 후중둔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너 햄스트링이 체중이 실릴 때마다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과부하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운동할 때 특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실수로 무너지면서 손상이 되는 거죠. 이너 햄스트링 과부하가 확 오는 겁니다. 그 이제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엄청나게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 번의 무너짐이
이 이너 햄스트링의 좌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틀어짐이 오래된 만성 환자일수록 특히 무릎 통증, 오래된 분들 보면 대부분 이너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두툼합니다. 이너 햄스트링이. 이렇게 무너질 때 안으로,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안쪽의 근육이 그 체중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너와 아우터의 불균형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너 햄스트링이 체중 실릴 때 이너 햄스트링이 그걸 다 감당하게 되면서 과부하되고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들 저는 이렇게도 확인을 해요. 무릎 통증 이제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들 보면은 이너 햄스트링 긴장도를 제가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긴장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만성인지를 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무릎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너 햄스트링의 긴장도를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만성인지를 파악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무릎 통증 환자분들 오시면 한번 이너 햄스트링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물론 긴장이 안 돼 있는 무릎 통증 환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외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TFL과 장요근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추랑 골반의 정렬이 중립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하체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권투 선수도 체중을 실어서 펀치를 못 날리고 뭐 골프 선수도 하체부터 끌어와서 회전을 줄 수가 없겠죠. 뭐 주돌에도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힘이 쏠리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손상이 발생하거나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허리가 그렇죠. 끊어지는 부분이 허리니까 허리가 많이 다치게 되니까 뭐 아무튼 요추랑 골반이 정렬이 중립에서 벗어나면 상하체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하체를 굴곡을 시킬 때도 장요근이 아니라 TFL이나 대퇴직근과 같은 근육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장요근만 가볍게 긴장해서 이제 뭐 힙 플렉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중립이 아니면 장요근이 아니라 뭐 TFL이나 대퇴직근 같은 근육들로 힙 플렉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힙 익스텐션 할 때 대둔근이 아니라 햄스트링을 대신 사용하면서 문제가 막 대퇴골두가 앞으로 막 빠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힙 플렉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힙 플렉션도 마찬가지로 장요근이 원래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립이 돼야지 장요근이 힙 플렉션을 해도 장요근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힙 플렉션을 하려고 하면 장요근이 안 써지고 이런 대퇴직근 아니면 TFL과 같은 근육들로 힙 플렉션을 연출을 하면서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OKC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체 근육은 꼭 CKC 상황에서 어떠한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경우에서는 OKC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이제 입각기가 있고 유각기가 있잖아요. 입각기는 이제 체중이 실리는 CKC 상황, 유각기는 이제 발이 떠지는 OKC 상황인데 특히 이제 유각기일 때 고관절 굽힘 동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요추의 정상 로도시스와 또 골반의 적절한 기울기가 아니면 똑같이 육아기 때 굴곡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장요근이 아니라 다른 근육들, 아까 말했듯이 TFL이나 대퇴직근과 같은 근육들이 대신 활성화되고 대신 보상해서 그 동작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TFL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쩍벌남처럼, 그 쩍벌남 아시죠? 그 쩍벌남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쉬운데, 이렇게 다리를 이제 벌린 상태에서, 그리고 골반은 또 이렇게 후방경사, 이런 후방경사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고관절 굴곡을 하려고 하면은 장요근이 그 고관절 굽힘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마다 TFL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반의 센츄레이션을 회복을 시켜서 장요근이, 그러니까 힙플렉션을 할 때마다 장요근이 활성화되는 몸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하체가 연결되어질 수 있게 우리가 그걸 이제 기능적인 몸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발가락 신전근과 정경골근, 그러니까 티비아리스 안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주 언급되는 이제 불균형 중 하나죠. 이것도 스쿼트 할 때도 그렇고, 뭐 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패턴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A 대신에 발가락 신전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전경골근, 그러니까 TA가 약화돼서라기보다는 뒤에 대안근이 이제 종아리 근육이 단축이 되고 타이트해지면서 발목 관절도 이 돌지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은 이 전경골근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애초에 타이트해서 이 돌지 움직임이 자체가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뭐 TA가 활성화 되냐 마냐는 좀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돌지 할 수 없으니까 발가락이라도 돌지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기능은 근데 엄연히 다른죠. 움직임의 엑시스가 다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움직이냐 아니면 발가락 관절이 움직이냐, 그래서 움직임의 엑시스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케어할 때는 움직임이 발목에서 진짜 그 움직임이 발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까지도 좀 동원해 줄 필요성이 있죠. 만성인 경우에 뭐 발목 관절이 관절로서 사용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둔탁하게만 사용이 되었던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는 관절까지 자체도 좀 굳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충격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이제 병원에도 충격파가 있어서 그 아킬레스건 쪽에 충격파를 좀 하면은 훨씬 그 돌지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종아리 근육이 좀 이제 타이트하고 자주 뭉치는 편인데 이 아킬레스건 쪽을 조금 이제 충격파로 해주면 훨씬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막 백날 막 매뉴얼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미 걸을 때부터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지면에 발바닥이 딱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되게 그 발목이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시면. 그래서 이제 뭐 움직임을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때, 뭐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동원해서 환자의 몸을 기능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처럼 크고 또 이제 틀어질 경우에 전신 틀어짐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위, 골반 같은 부위나 아니면 이제 경골의 회전 틀어짐과 같이 이제 좀 발목의 바로 위에 있는 상위 관절의 틀어짐은 이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돌지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져서 돌지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또 경골이 틀어져서 경골이 회전 틀어짐이 있어서 돌지 움직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골반이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져 있고 경골이 회전 틀어짐이 있으면 그 상태로 이제 당연히 걷고 생활하면 당연히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겠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골반일 수도 있다. 아니면 경골의 회전 틀어짐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골반이나 전신의 틀어짐을 이제 환자분의 몸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목 ROM이 안 나온다고 발목만 계속 이제 보다 보면 다른 부위에 내가 충분히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불균형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전신 틀어짐을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었던 발목을 이제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말했던 거는 이제 발목만 본 경우고 사실 전신 틀어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짐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골근형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발목 주변 근육들의 과부하, 뭐 스트레스는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둔근을 제대로 못 쓰게 돼서 이 둔근이 해야 될 일을 발목 근육들로 이제 대신 보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전경골근 통증이라던가 아니면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근육들이 엄청 이제 누르면 아파하고 뭐 종아리 근육 엄청 타이트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 원래 걸을 때마다 둔근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골반이 틀어지니까 둔근이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때 종아리 근육만 엄청 쓰는 거죠. 막 이제 발목 근육들만. 그래서 발목 근육들이 엄청 이제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막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과 발목이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둔근처럼 이제 큰 근육들이 해줘야 할 일을 발목 근육들은 엄청 작잖아요. 그 둔근에 비하면은. 근데 그런 이제 큰 근육, 큰 둔근들이 이제 딱 해줘야 되는 역할을 발목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과부하오고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발목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골반의 틀어짐을 꼭 개선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에 체중을 이제 실었을 때 둔근으로 힘이 가는 몸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골반에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둔근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종아리나 이제 발목 주변 근육들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브릿지 같은 운동을 했을 때도 막 종아리만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제 둔근 쪽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런 치료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브릿지 운동을 시킬 때 둔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막 종아리만 막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환자분이 피드백을 주는데도 지금 이제 그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약화가 돼서 이렇게
종아리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다.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이러냐. 그래서 아파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보상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둥근을 제대로 못 쓰고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둥근을 제대로 못 쓰면서 종아리 근육만 과도하게 이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인 건데 그걸 이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체형을 교정하고 또 큐잉을 줘서 어떻게 둥근이 사용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그래서 종아리나 그런 근육들보다는 둔근, 원래 써야 될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운동할 때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운동을 자주 이제 잘 되면 일상생활 할 때도 발목의 과부하가 오는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원래 써야 되는 둔근이 더 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을 경우에 발목 근육들 매뉴얼을 안 해줘도 훨씬 더 빨리 풀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매뉴얼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어지게 할 수 있다. 운동으로. 예. 뭐 TFL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바이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지금 말하는 이런 뭐 후경골근이라던가 뭐 종아리 근육, 뭐 내전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제대로 된 운동을 잘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매뉴얼 해주는 것보다 폼롤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편안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9번째 발 아치 근육들과 발 아치 근육과 비골근 그룹 대 종아리 근육입니다. 발목 관절은 돌지와 이제 플란타 움직임만 가능한 관절이 아니죠. 이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과 같은 움직임도 가능한 관절입니다. 이런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은 발목 관절의 기능을 더욱 극대화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돌지, 플란타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목 관절을 엄청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플렉스 하일러시스, 플렉스 디스텀 롱구스, 포스테리어 티비알리스 다 이제 발 아치를 살려주는 기능적으로 발 아치가 살려지는 그런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발 아치 근육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바로 발 아치 근육과 비골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비골근 그룹 그리고 이 수피네이션을 좀 만들어내는 게 발 아치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발 아치가 점점 높아지면 발 아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피네이션 움직임이 되는 거고 프로네이션은 비골근 그룹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이런 발목 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육들이다. 그래서 발목이 단순히 돌지와 플란타만 하는 관절이라고 한다면 발목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움직임이 너무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걷는데 이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둔탁한 거예요. 이 발목 때문에. 걷는 폼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발목이 어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는 발목을 바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 인간의 몸의 하체는 바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목 관절인데, 그럼 바퀴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돌지 플란타만 된다면 당연히 딱딱하고, 막, 뭐, 사각형 바퀴로 걸어 다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프로네이션은 체중을 지지할 때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과하면 이렇게 무너지면서 안 좋은데 정상적인 프로네이션은 체중을 지지할 때 충격 흡수 역할을 해줘요. 어느 정도. 그리고 수피네이션은 발목 관절을 딱 잠궈주고 이제 크로스백 포지션으로 잠가줌으로써 이 족저근막 이 지금 딱 늘어나면서 텐션이 생겨진 이 족저근막의 탄력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둔근의 힘이 빵 찼을 때 이 쭉 연결해서 여기로 이제 지면 반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얻을 때 그 힘이 온전하게 실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발목 관절이 잠겨 있고 이렇게 딱 텐션이 걸려 있어야 둔근이 힘을 팍 썼을 때 여기서 발목에서 힘이 벗어나지가 않고 그대로 발목을 통과해서 지면을 박차고 날아갈 수 있다.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스피네이션은 그런 이제 역할을 일상생활 할 때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발아치가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같은 분들은 이런 추진력을, 지면 반발력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겠죠. 만약 둔근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렇게 그 둔근의 힘이 내려가다가 여기 발아치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스피네이션으로 딱 발목을 잠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로 막 빠져요. 힘들이. 그러면서 무릎이 또 안쪽으로 돌아간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둘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종아리 근육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발아치와 비골근 그룹 대 종아리 근육이잖아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되면 그 프로네이션 근육, 수피네이션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광배근이 너무 과하게 긴장이 돼서 이렇게 하견인 사람들 있죠? 광배근이 완전 타이트해요. 이렇게 이미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견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어깨 관절에 로테이터 커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약간 이해되시죠? 이 광배근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미 어깨가 하견이 돼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뭐 로테이터 커프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와 같이 이제 종아리 근육이 과하게 긴장돼 있으면 이 스피네이션 근육, 프로네이션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체중심이 이제 앞으로 쏠려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앵클 전략이 일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후면 근육, 후면 표면선 그 근막 라인이 계속 이제 과하게 긴장되고 타이트하다 그랬죠. 근데 그 라인에 종아리 근육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종아리, 햄스트링, 그 허리 이렉터 머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도 계속 힘을 이제 과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앞으로 체중심이 앞으로 쏠려진 그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표면 후방선이 쉴 수 없게 긴장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하면 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기능이 더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발목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기능을 되살려주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아리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되살려줘야지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